용산에서 맞습니까? 이쪽이네요. 맞아요. 아, 네. 프리스타일. 아, 프리스타일. 거침없이. 네. 가감없게. 어. 내 뜻대로.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처음 되는 거죠. 네네. 원래요, 안 하던 걸 하는 거는 조금 쉬운데, 네. 하다가 안 하면은 엄청나게 욕먹거든요. 어. 오늘 첫 출근이신데 한 말씀 어제 첫 출근을 하긴 했는데 그래서 특별한 소감 없습니다. 일해야죠. 써준 거에는 뭐 첫 번째 수석 비서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뭐 법정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같이 하는 회의는 이제 프리스타일로 그냥 편하게 하십시다. 각자 복잡히 자유롭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그래 오늘 뭐 찍는다니까. 근데 이거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이제. 어제 이제 취임사에서는 자유를 강조했는데 오늘은 보니까 또 프리스타일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네요. 어떤 시그널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시그널 맞습니다. 용산에서 맞습니까? 이쪽이네요. 맞아요. 아, 네. 프리스타일. 아, 프리스타일. 거침없이. 네. 가감없게. 어. 내 뜻대로. 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네.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네. 보통 기자들이 있으면요. 저런 얘기를 잘 안 해요. 막 농담도 다음부터 이런 거 없어. 찍지 마. 이러고 자 벗고 합시다. 막 이러고 나 뭐 우리 방에 내 집무실에 그냥 수시로 들어 이런 얘기를 편한 사석에서 할 얘기들을 네. 편하게 하셨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결국에는 본인 스타일, 내추럴 본 원래 저런 스타일이었다. 네. 검찰총장 때도 저런 스타일로 하지 않았겠느냐. 네. 저건 억지로 꾸며서 안 되는 거거든요. 저런 모습들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본 것이 집무실 가면서 1층에 있는 기자실 그 앞을 지나면서 기자들하고 오늘 일문일답을 했잖아요. 네. 오늘 뭐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각종 현안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대답하기 힘들어할 만한 얘기들을 기자들이 물어본다면 네. 이거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다. 어. 이거는 100점 만점에 100점 줘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하는 대통령이잖아요. 현재 그렇습니다. 서초동 자택에서 용산, 그리고 뭐 구 외교부 장관 그 공관을 이제 수리하면은 이제 대통령 관저가 되는 건데, 그렇게 돼도 또 출근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출퇴근을 언제 하는지 다 알게 돼요. 그렇죠. 사실 청와대에 있을 때는 관저에서 쑥 내려오면은 뭐 왔는지 네. 안 왔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언론에서 나왔는데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있었다. 들어갈 때 물어보는 거. 보통 장관이라든지 뭐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들어갈 때 한 말씀 해주십시오가 있는데 대통령 없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우리 시청자들이 친구들 만나면 좀 아는 척 하시라고 말씀드리면은, 일본에서 이게 소리방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본이 총리 관저하고 이제 공관 일하는 곳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예. 들어갈 때 당번 기자가 뭐 한 말씀 해주십시오라고 항상 묻게 돼 있어요. 대답하고 안 하고는 총리의 자유인데 안 하면 조금 보기가 안 좋죠. 네네. 그리고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서 그런 거 좀 보셨을 텐데, 자, 그 웨스팅 자기 집무실에서 그 비행기 타러 가는 거 말고 미국 대통령들은 헬기 되게 많이 이용하거든요. 예. 마린원이라고 이제 1호 헬기를 타러 갈 때 잔디밭이 걸어가는데 기자들에게 물어보면 뭐 그냥 손을 들고 가는 경우도 있고 대답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즉석 질문 응답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의 처음 되는 거죠. 네네. 원래요, 안 하던 걸 하는 거는 조금 쉬운데 네. 하다가 안 하면은 엄청나게 욕 먹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막 네네네. 하는데 어려운 질문을 한다든지, 불편한 뭐 것들이 그때 생길 수 이제 있죠. 뭐 대통령 이제 인상 팍 쓴다든지, 뭐 오늘부터 이거 끝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네.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동선 자체가 기자실을 이렇게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장면은 연출은 되겠군요. 근데 이럴 수가 있겠죠. 불편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네. 지하에 있는 주차장을 다른 곳에 이동해서 있으니까? 엘리베이터로 아마 있을 거예요. 빼는 거. 네. 자유 관련해서 뭐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 취임식에 이런 후기를 남겼습니다. 자유로 국수 삶고 자유로 양념 얹어서 원샷을 했다. 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에서도 자유를 여러 번 강조를 했고, 계속해서 이제 자유에 대한, 어쨌든 대통령의 말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자유를 강조하는 의미는 뭘까요? 집에서 자유가 없으셔서 그래요. 밖에 나서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주파수가 남아 있어요. 자유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요. 하나는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관이 자유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많이 하셨죠.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나는 가장 감명 깊게 읽었다. 거기에 가장 중심된 화두가 자유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저 자유를 강조한 의미는 문재인 정권, 민주당 정권 나빠요. 전 그렇게 읽혀졌어요. 예를 들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삶이 어느 정도 뭐 반강제적인, 반동의적인 통제를 당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네. 이것은 좀 많이 제한을 했다라는 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유와는 다른 관점에서 국정이 운영됐다. 네. 그래서 민주당 정권 나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민간 자유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계세요. 네. 경제도 민간 경제 위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을 거의 정부 주도로 했거든요. 네. 세금을 투입을 해서. 그러한 부분 우리 윤석열 정권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약간 읽혀집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한국에서 자유가 약간 이렇게 정치적인 그 뉘앙스를 지닐 때도 사실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뭐 반공과 자유. 아, 우리는 평등보다는 자유야. 뭐 보수 쪽이 좀 그런 자유, 뭐 네. 이런 식으로 자유 대한. 네. 옛날에 하면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은 이 자유를 그런 소극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확장적인 개념으로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확장적으로 개념을 쓴다는 게 제가 좀 느껴진 것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경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지 사람들이 자유를 가질 수가 있다. 네. 그렇다면 자유의 기본 조건은 경제적인 지원, 교육의 기회를 줬을 때 자유가 되는 것이지 그거 없이 그냥 자유하면 소용이 네네. 있냐라고 이거 대선 때는 한번 뭐 말실수식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복지나 교육의 확대 같은 걸 할 건데 그것이 결국은 자유를 위해서 이게 하는 거지 이거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이거 취임사에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것이라고 대부분 예측을 했는데 한 번도 없었고 그 오늘도 이 관련해서 너무 당연한 거라 뺐다 뭐 이렇게 이제 발언을 하셨는데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제가 먼저 다른 말씀을 좀 먼저 드릴게요. 네. 여야 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가 방송 평론할 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다 저를 여당 패널 취급하셔가지고 저한테 먼저 질문을 주시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 라고 말씀을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당 느끼고 싶어요? 네, 아, 여당 소속감. 패널로 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 참고로 이분이 그 엑스파일 처음에 공개했던 분입니다. 네. 아쉽. 네. 통합을 어제 얘기 안 하시고 오늘 얘기하신 거는 네. 나 기분 나빠라고 마음의 표현을 어제 하신 것 같아요. 취임사에서. 누구한테요? 민주당과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얘기를 한 거죠. 오.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 옛날 정권 때에 국무총리 했던 분을 나는 이번 대선에서 별로 큰 공헌은 없었지만 정권 교체하는데 도움은 그렇게 많이 안 줬지만 나는 통합 차원에서 이분을 총리해달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했는데 왜 여러분은 인준을 반대하냐. 그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왜 반대하느냐. 난 정말 화가 많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얼마 전에 봐보세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안 할 수도 있다. 우리는 반대한다라는 민주당의 입장이 나왔을 때 네. 언론 보도가 뭐가 나왔냐면 윤석열 당선인은 경로했다라는 네. 표현이 나왔어요. 네.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상당한 불쾌감과 분노를 갖고 있다. 그래서 나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통해서 통합을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거부했으니까 나는 취임사에서는 통합을 뺄 얘기를 거야. 안 한 거야.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역사에 남을 취임사를 그런 단기적인 정치 변화 때문에 썼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특히 이제 한동훈 후보자 같은 경우에 청문회가 9일부터 10일 취임하는 날 새벽 3시까지 됐단 말이에요. 근데 10시에 11시인가? 11시에 하는 취임사에다가 뭐 한동훈 싫은데 대한 감정을 넣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취임사는 미리미리 준비 많이 하는 그러니까요. 거죠. 상당히 옹졸하게 해석했군요, 저분은. 네. 아니, 그러니까 그럴까요? 자유에 대한 강조가 있고 또 이런 것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강자들이 통합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공론 통합해야지. 집회, 데모 같은 거 하지 말고 우리 공론 통합해야지.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됐었던 게 좀 다수였는데 그런 부분 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통합에 대한 강조가 오히려 뭐 야당은 아무 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는 통합은 결국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취임사 때 뭐 어쨌느냐 저쨌느냐 떠나가지고 국정 네. 운영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Stay